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중국 주요 도시들이 지금 현재 가라앉는 중이라는 이슈입니다. 땅이 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지난 19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이 논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대 성리타오 교수 연구팀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국 내 도시 82곳의 지표면 변화를 이 위성 레이더로 측정하고 수치화하면서 좀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요, 이 중국 주요 도시들이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고층 빌딩 건설로 매년 10ml 이상 가라앉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10mm면 1cm잖아요. 그렇죠. 1년에 1cm씩 가라앉는다고요? 네. 이러면 1cm면 꽤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데요. 예. 위성 데이터까지 사용해서 중국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도시가 가라앉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예. 중국 인구 29%를 차지하는 도시 지역의 거의 절반이 연간 3mm보다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2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매년 1cm 이상의 속도로 가라앉는 영토에는 6,700만 명이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찔한 숫자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0년 이내에 중국 영토의 약 26%는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또 예측을 했습니다. 아니, 가라앉는 이유가 도대체 뭔 거예요? 이런 지반 침하 현상의 주요 원인 몇 가지를 연구팀은 뽑았는데요. 예. 그중 하나는 이 과도한 지하수 추출이었습니다. 특히 베이징, 텐진, 상하이, 광저우 같은 이 해안 대도시일수록 지반 침하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그 말은 이런 해안가 도시들이 폭풍과 홍수 등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 이 중국 텐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서 도로 곳곳이 내려앉고 막 아파트가 기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너무 뽑아서 그렇고 네. 또 다른 원인은요? 또 다른 원인은 또 이 베이징 이런 대도시에는 지하철, 고속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주변 지역에서 침하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두고 연구진은 이 도시교통 시스템의 반복적인 하중과 진동이 이 잠재적으로 지반 침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유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제일 큰 원인은 이 고층 건물의 난립이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무거워서 눌러서 내려앉는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토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퇴적물 무게로 자연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땅이 가라앉는 건 뭐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들이 고층 건물을 한 지역에 너무 많이 지어서 건물들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과도한 힘이 땅을 막 누르게 되면서 토양의 안반 탄성 변화와 퇴적물 응고 같은 현상들을 막 일으켜서 결국 자연 지형일 때보다 더 빠르게 땅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작년에 미국 뉴욕 맨해튼이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또 나왔었는데요. 맨하탄도 그렇다고요? 네, 그렇죠. 맨해튼 하면은 뭐 이게 상상내는 게 뭐 하늘을 찌를 듯한 뭐 마천루, 뭐 스카이라인, 네, 그리고 뭐 거기를 날아다니는 뭐 스파이더맨 이런 게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잖아요. 스파이더맨이 왜 나와요? 네, 근데 그 대형 고층 빌딩이 역설적으로 맨해튼의 안전을 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가 매년 1에서 2mm씩 이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천루가 밀집한 이 맨해튼은요, 침하 속도가 2배 이상 막 빠르다고 하는데요. 아니, 건물들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지반 침하가 나타나는 겁니까?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자, 연구팀에 따르면 이 뉴욕 전역에 걸쳐서 100만 개에 달하는 건물들의 전체 무게는 7억 6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네. 이는 코끼리 1억 4천만 마리의 몸무게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거대 건축물이죠. 에펠탑. 그 에펠탑 무게가 1만 1,000톤 가량이라는 걸 감안하면 약 7만 개의 에펠탑이 뉴욕시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는데요. 그죠. 이게 너무 커서 저희가 상상이 안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땅이 내려앉는 동안에도 이 지구온난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은 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재앙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땅은 꺼지고 바닷물은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뉴욕, 상하이, 인천 같은 이 해안 도시들을 두고 서둘러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막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지구온난화가 이 상태로 이어지게 되면요. 2050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최소 3.6cm 오른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인천의 이 해수면은 지구 전체 평균치보다 10%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5대 도시 5대 해안 도시 런던, 싱가포르, 시드니, 뉴욕
뉴욕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2020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불과 6년 뒤인 2030년쯤에는 우리나라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약 332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요. 자, 오늘이 지구의 날입니다. 네. 과연 우리는 이 미래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그러니까요. 잠시 불을 끄고 진실의 방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338님이 건물도 다이어트 해야겠네요라고 이렇게 지금 문자 주셨는데 이거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경각심을 올려주는 네. 그런 소식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